원주공항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 활주로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열악한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양 남대천이 생태 녹색 관광을 상품화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어 자연 산란장을 조성 중인데 앞으로 연어 자원 회복에도 기대가 모입니다. 10일 춘천에서 제3회 소프라이즈 강원 한우데이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지정민 강원 한우 대표에게 자세한 행사 소식 들어봅니다. 영월군이 국토교통부가 전하는 지역 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덕포리 일대 2만 5천 제곱미터에 300억 원을 들여 타운하우스와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원주공항 탑승률이 개항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공항 시설이 소화할 수 있는 여객은 연간 24만 명이 최대인데 지난해 이용객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에 맞는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로 가려는 승객들이 원주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속을 마친 승객들은 버스를 타고 공항을 나와 2km 떨어진 공군 비행장으로 향합니다. 군 활주로를 이용하기 때문인데 번거롭고 보안에도 취약합니다. 여객터미널을 활주로 근처로 확장 이전해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방부와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공항 이전 계획을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입니다. 국제공항 습격 같은 장기적 청사진도 좋지만 일단 늘어난 탑승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원주공항 탑승률은 78.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탑승자 수는 20만 5천여 명으로 1997년 개항 26년 만에 처음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 노선 운항 시간 변경으로 탑승 수요가 늘고 원주 지역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주, 원주, 복선 전철 등 광역교통망이 좋아지면 공항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용 규모에 맞는 주차 면적 확대가 시급합니다. 170면 정도의 유료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 일대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립니다. 지금 여기 대형차는 2대밖에 세울 수가 없는 공간이고요. 여러 대가 왔을 때는 아마 도로에서 손님들을 태워야 되는 그런. 도심에서 공항으로 가는 대중교통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원주와 횡성 KTX 역사에서 공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여객터미널 안팎의 부족한 편의시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오면은 이때 주위에 조금 음식점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실시한 항공교통 서비스 시범평가 결과 원주공항은 공항 이용 편의성이 낮은 C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재방빙 시설을 설치해서 겨울철 항공기 결항도 막아야 하고요. 지금 버스로 이동하고 있는데 여객터미널에서 항공기까지 연결 브릿지를 통해서 이동해서 우리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강원도 내 유일한 국내선 전용 공항인 원주공항. 코로나19 여파로 한때 반년 넘게 문을 닫기도 했지만 개항 이래 최다 이용객 수를 기록하면서 그에 걸맞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양양 남대천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연어 회기 하천인데요. 생태 공간으로 복원됐는데 여기에 생태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연어 자연 산란장이 조성 중인데 앞으로 연어 자원 회복도 기대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물이 요동치듯 물보라가 있는데 물속은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입니다. 짙은 청갈색 등의 옆구리에는 노랗고 붉은 세로띠가 나 있는 동해안 특산종 황어입니다. 바다에서 살다 봄철 산란을 위해 동해안 하천으로 올라온 겁니다. 양양 남대천이 복원 작업을 마치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양양 남대천 둔치에는 자연생태관찰로와 휴게쉼터 그리고 산책로 등이 조성돼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남대천은 가을철 연어가 돌아오고 송이가 날 때 주로 축제장으로 사용됐지만
이제는 사계절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남대천은 뭐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이제 식후에 뭐 산책하러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시락 먹으러도 오고, 네, 너무 그 둔치가 좋으니까. 잘 갖춰진 생태 공간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생태 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에 강원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양양 남대천이 선정됐습니다. 양양군은 내년부터 남대천에 생태관찰 탐방로를 설치하고 해설사를 배치해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또 남대천 생태 녹색관광 프로그램은 로컬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브랜드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로컬 관광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여기에 갈수록 줄어드는 연어 자원을 늘리기 위한 사업도 추진됩니다. 양양군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는 내년까지 남대천 하류에 축구장 8개 크기의 연어 자연 산란장을 조성합니다. 남대천에서 폭 4m, 길이 500m 규모로 인공 수로를 파고 연어가 자연적으로 들어와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연어 부화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특히 자연 산란장 지하에 직접 연어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중 관찰실을 만들어 교육과 관광 소재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식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좀 통제를 하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계속해서 연어 자원을 방류를 좀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그 자원이 또 다시 돌아와서 어민들이라든지 국민들한테 이렇게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로 회귀한 어미 연어 중 약 40%는 양양 남대천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연어의 고향 양양 남대천이 생태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유재산 활용 전략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도와 시군 간 공유재산 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도는 지난 2년간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도와 시군은 서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간 교환 방안과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도유재산 매각 등 상호재산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강릉 평창 관광 케이블카와 북강릉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구체화됐습니다. 강릉 평창 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가 10일 강릉시 성상면 복지회관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사업은 백두대간과 동해바다를 동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편도 길이가 약 5km로 국내 최장 케이블카로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이날 또 북강릉 케이블카 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문진읍 소돌항에서 연곡면 영진항을 잇는 편도 4.8km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 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덕포리 일대 2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국비 123억 원 등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타운하우스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인데요. 귀촌, 은퇴자, 농촌 유학가족 등을 위한 타운하우스 40필지와 공공임대주택 20호를 비롯해 커뮤니티 센터,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주거 및 생활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일자리 개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10일부터 사흘간 춘천시청 앞에서 제3회 소프라이즈 강원 한우데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한우 할인 판매와 함께 레크레이션 게임, 마술 공연 등 문화 행사도 진행됩니다. 어떤 행사인지 지정민 강원 한우 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강원 한우 데이 행사가 금년에 이제 3회째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춘천시가 춘천 시민들한테 한우 고기를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문화 행사로 이렇게 더 성장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한우 고기는 최대 저희가 50%까지 좀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시작을 해서 일요일까지 3일간 이제 행사를 하고 있고요. 10만 원 이상 더 사시면은 저 많은 사은품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 한우 브랜드가 우리나라 한우를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우리 춘천 시민들이 잘 그걸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작년까지 해서 대통령상을 3번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국가지정 명품으로 이제 넘어가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한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브랜드를 우리 지역 그 춘천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그 다음에 좋은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직접 이제 드시고서 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 한우가 강원도 12개 시군하고 6개 축협이 참여하는 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이제 대표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한우 하면은 이제 강원도를 가장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게 이제 강원도가 이제 청정 이미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강원도가 이제 일교차가 크고 겨울철 기온이 낮아가지고 한우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근내 지방 축적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올레인산, 한우의 어떤 맛을 좌우하는 올레인산 함량이 강원도소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좀 알려가지고 그 한우 중에 또 강원도 한우가 가장 최고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 한우가 그 어떤 역할, 한우 산업의 어떤 차별화 역할을 좀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까지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즐겨주시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춘천시를 대표하는 어떤 우리가 이제 문화축제인데, 이 행사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한지문화재단은 지난 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원주 한지를 비롯한 대한민국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페이퍼로드 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이 현지에서 보내온 영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장흥열 원주 한지장은 현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뜨고, 김진희 한지문화재단 이사장은 어린이 참가자의 한지 체험을 돕고 있습니다. 재단은 한지 마법의 세계가 열린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한지 뜨기 시연과 체험, 한지 공예 워크숍이 준비된 물량을 초기에 소진시키며 마감되는 등 현지인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지문화재단이 추진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지원하는 페이퍼로드 프로젝트는 지난 2005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지에서 열렸으며 올해는 폴란드 바르샤바와 조리를 순회하며 열립니다. 한지문화재단은 기존 한지개발원의 바뀐 명칭입니다. 2024 제5회 횡성호숫길 축제가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횡성호숫길 제5구간과 망향이 동산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횡성호수요정 오영제, 스탬프 투어, 소원을 말해봐 등 다양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되는데요. 또 10일 저녁 6시부터는 가수 문희옥과 허찬미 등이 출연하는 LG 헬로비전 영서방송 공개방송이 펼쳐집니다. 동해시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에피그램과 함께 로컬 상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 관광지와 먹거리, 디저트와 숙박 등을 안내하는 로컬리티 매거진을 제작했으며 로컬 제품인 우리 옥시기 팝콘과 수평선 사과잼 등을 리뉴얼했습니다. 또 일러스트레이터 김푸른 작가가 바라본 동해를 담아 라벤더 꽃을 표현한 티셔츠와 가방 등도 출시했습니다. 삼척시가 삼척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삼척시는 운영 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 등을 사전 분석해 금융기관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출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